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평생 고아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에 숨겨진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버려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혼자 힘으로 살아왔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낡은 은목걸이 하나 때문에 자신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동시에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스토리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30년간의 여정입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대저택.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도 없이 어두웠습니다. 저택의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가 담요에 쌓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만은 살려야 했어. 이곳에 있으면 너는 위험해.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손을 움켜쥘 뿐이었죠. 차는 서울 외곽의 작은 보육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보육원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육원 원장이 문을 열었을 때 발견한 것은 파란색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였습니다. 아이의 옷주머니에는 작은 은목걸이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렸고 보육원 등록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름 서준. 출생일 추정 1987년 10월 15일. 보호자 없음. 그렇게 서준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이는 보육원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의 어린 시절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자야 했고 옷은 항상 누군가에 물려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이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열린 작은 생일 파티에서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서준아, 너 엄마는 언제 와? 순간 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엄마라는 존재를 본 적도 기억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엄마가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없다고? 그럼 버려진 거야? 왜 버렸을까? 어린 서준은 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을 뿐이었죠. 그날 밤 서준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집들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들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겠지?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나는 왜 버려졌을까? 그 질문은 서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고 평생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서준은 더욱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3월의 첫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왔지만 서준은 보육원 선생님과 함께 왔습니다. 제 부모 없는 애래. 보육원에서 온대. 우리랑 다른 애네. 아이들의 속삭임이 서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김밥, 정성스럽게 만든 주먹밥, 다양한 반찬들. 서준의 도시락은 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준비한 단순한 급식용 도시락이었죠. 너 엄마가 싸준 거 아니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보육원에서 싸줘. 그럼 생일 때 케이크는? 없어. 크리스마스 선물은? 선생님이 주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이. 서준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름이 때로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5월의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족 초청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서준은 관중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는 안 나가?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서준은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등에 엎여 웃고 있는 친구,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가는 친구, 가족 모두가 함께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서준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평생 저런 걸 느껴볼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보육원으로 돌아온 서준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들을까봐 입을 꼭 막고 눈물을 흘렸죠. 그때부터 서준은 마음속에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나 혼자 강해지면 돼. 그것은 어린 서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밤이면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나를 버린 이유는 뭘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였을까? 그 질문들은 대답 없이 서준의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서준은 더욱 조용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결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으니까요. 서준아, 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왜? 우리 엄마가 너 오라고 하셨는데. 바빠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친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겨울 방학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할머니 댁에 가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준은 보육원에서 눈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준아, 넌 정말 의젓하구나. 보육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서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서준아, 너는 대학에 갈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돈이 없어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빚지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빨리 일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대학은 꿈 같은 이야기였고 현실은 빠르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고 축하받았습니다. 서준은 홀로 교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졸업장 하나뿐이었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보육원을 나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서준은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처음으로 갖게 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졸 학력에 경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 고물상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할 사람이면 됩니다. 학력 무관. 서준은 즉시 찾아갔습니다. 고물상 사장은 60대 중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친구가 왜 여길 오려고 해? 일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인데? 괜찮습니다. 전 힘든 거 익숙해요. 사장은 서준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를 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와. 그렇게 서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물상에서의 일은 예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수거하러 다니고 고철을 분류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힘들수록 마음이 편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서준아, 밥 먹었어? 사장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 보면 다 알아. 들어와서 같이 먹자. 사장 할아버지는 서준을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젊은 사람이 굶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서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 언제 이후였을까요? 너 가족 없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나도 그랬어. 전쟁 때 부모 잃고 혼자 컸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알아. 내 눈빛이 나랑 같더라고. 혼자 살아온 사람의 눈빛. 사장은 밥을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서준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안 돼.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해.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너 안 괜찮아. 내가 모르는 거지. 사장의 말은 서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장은 종종 서준에게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준은 아버지 같은 존재를 느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이제 2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물상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사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사장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이거 좀 봐. 사장이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한 저택에서 가져온 건데 정리 좀 해줘. 쓸만한 건 따로 분류하고. 네, 알겠습니다. 서준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진 액자들, 낡은 옷가지들, 누군가의 삶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상자를 여는 순간 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무심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80년대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 6, 한백 별장에서 한백.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백.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서준은 더 깊이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빛 로고가 새겨진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한백그룹 회장 한태진. 한백그룹. 서준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 이름이 자신에게 이렇게 강한 느낌을 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그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 이름이 이렇게 신경 쓰일까? 며칠 후였습니다. 서준은 우연히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원장 선생님께 안부를 드리러 갔었죠. 서준아,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선생님. 건강하시죠? 그럼 나야 뭐. 그보다 서준아.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게 줄 게 있어서 연락하려던 참이었어. 저요? 응. 잠깐만 기다려. 원장은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보육원에 왔을 때 함께 있었던 물건들이야.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면 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 서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은목걸이였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섬세하게 만들어진 것이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한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 속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에 보이는 건물 입구에 새겨진 로고였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로고. 한백. 서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진은 내가 왔을 때 함께 있었어. 아마도 내 어머니인 것 같아. 어머니. 서준은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여성을 더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긴 머리, 큰 눈, 섬세한 얼굴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다는 것을. 이분이 제 어머니라고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내가 왔을 때 유일하게 있었던 사진이야. 서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이분 이름은 아세요? 미안해, 서준아. 나도 몰라. 아무 정보도 없었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투 안쪽에 희미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희.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윤서희.
이게 어머니 이름인가요? 원장이 봉투를 보았습니다. 아, 그거 봉투에 원래 적혀 있었어. 아마도 내 어머니 이름인 것 같아. 윤서희. 서준은 그 이름을 입으로 반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목걸이와 사진, 그리고 며칠 전 발견한 한백그룹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일까? 사진 배경에 한백 로고, 그리고 고물상에서 발견한 한백그룹 명함. 아니야. 우연치곤 너무 많아. 서준은 노트북을 켜고 한백그룹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백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건설, 금융, 유통업 등 다각화된 사업 영위, 현 회장 한태진. 서준은 한태진이라는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날카로운 눈매와 강인한 인상. 서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았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얼굴 윤곽도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서준의 머릿속에 믿을 수 없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재벌 회장의 아들이 보육원에 버려질 리가 없잖아.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가져오신 그 상자들 어디서 온 거예요? 응? 아, 그거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 가져온 거야.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오래된 물건들 정리한다더라고. 그 집이 혹시 어느 집인지 아세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엄청 큰 집이더라. 경비원도 있고.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이게 뭔지. 주말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도서관에 가서 한백그룹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신문기사, 잡지 인터뷰, 회사 소개서. 한백그룹은 1960년대에 창업되어 현재까지 이어온 대기업이었습니다. 현 회장 한태진은 2대 회장으로 회사를 더욱 크게 성장시킨 인물이었죠. 하지만 서준이 찾고 싶은 정보는 없었습니다. 윤서희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우연히 TV를 보다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경제뉴스에서 한백그룹 회장의 인터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한백그룹의 미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룹은 항상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서준은 화면 속 회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그리고 말하는 방식까지도 어딘가 자신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서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렇다면 왜 자신을 버렸을까? 왜 보육원에 버려야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어. 이게 진실인지. 하지만 어떻게? 재벌 회장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노트북으로 한백그룹 채용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만약 회사에 들어간다면 회장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한백그룹의 채용 조건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졸 이상, 토익 800점 이상, 관련 경력. 서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시 무리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계속 채용 공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백그룹 본사 경비 및 시설관리 직원 모집, 학력 무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경비직이었습니다. 서준은 즉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 통지가 왔습니다. 면접 날이었습니다. 서준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중고로 산 낡은 정장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다림질을 했습니다. 한백그룹 본사 건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안에 내 아버지가 있을지도 몰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2명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고물상에서 일하셨네요? 네, 2년 정도 일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죠?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경비 일이 쉽지 않은데 괜찮겠어요? 네. 저는 힘든 일에 익숙합니다. 면접은 2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서준은 편지를 받아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을 찾아야겠어. 내가 누구인지. 2010년 3월 서준은 한백그룹 본사 경비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6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는 이미 선배 경비원 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구나. 이름이 서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는 김 반장이야. 여기서는 내 말 잘 들으면 돼. 김 반장은 50대 중반의 다부진 남성이었습니다. 경비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 특히 여기는 대기업이니까 규칙이 엄격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옆에서 보면서 배워. 박 씨, 이 친구 좀 가르쳐줘. 알겠습니다, 반장님. 박 씨는 40대 초반에 친절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서준 씨, 이리 와봐요. 먼저 출입증 확인하는 법부터 알려줄게요. 서준은 성실하게 일을 배웠습니다. 출입증 확인, 방문객 응대, CCTV 모니터링, 야간 순찰.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서준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장을 만나야 해. 어떻게든. 출근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현관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십니다. 경비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건물 정문이 열리고 검은색 고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 한태진이었습니다. 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TV에서 본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비서들이 양옆에서 따라갔고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준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회장은 서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죠. 서준은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침마다 이 시간에 출근하세요. 아주 규칙적이시지. 매일 보시는 거예요?
응. 근데 회장님은 직원들 얼굴 잘 안 보세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렇군요. 서준은 실망했습니다. 이렇게는 회장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회장을 멀리서 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회장은 똑같이 출근했고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다른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서준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쟤, 누구 닮지 않았어?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회장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설마. 그럴 리가.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서준을 주목했습니다. 신입 경비원 봤어? 회장님 젊었을 때랑 엄청 비슷하대. 진짜? 나도 봐야겠다. 근데 왜 경비로 일하고 있을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느 날 한중견 직원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서준 씨 맞죠? 네, 그런데요. 혹시, 실례지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 회장님이랑 너무 닮으셔서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서준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커졌습니다. 2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준은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밤 11시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층 회장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회장이 아직 있나? 서준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이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누군가 건물에 남아 있으면 순찰을 해야 했습니다. 서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겠구나. 30층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걸어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경비입니다. 순찰 중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시오. 서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회장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은 회장의 얼굴을 직접 보았습니다.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눈매, 코, 얼굴 윤곽. 자신과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도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 새로운 경비원이지? 네, 맞습니다. 이름이 서준입니다. 서준. 회장은 서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의 가슴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몇 살이요? 23살입니다. 87년생. 회장의 얼굴에 무언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놀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가족은? 없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혹시?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준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혹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윤서희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은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습니다. 서희의 아들, 저를 아시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었구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출생 직후 사망했다고. 죽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 버려졌을 뿐입니다. 버려진 게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왜요? 왜 위험했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평생 죄책감으로 떠안고 살아온 아이야. 그날 밤의 대화는 길었습니다. 회장은 서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1987년 회장은 젊었습니다. 당시 그는 한백그룹의 전무였고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그리고 윤서희를 만났습니다. 서희는 회사의 비서실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웠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회장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고 두 자녀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잘못된 사랑을 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녀도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 서희가 임신했습니다. 아내가 알게 되었어. 그리고 격분했지. 당시 회장의 아내는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강한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었죠. 아내는 서희를 없애려 했어. 그 아이도, 너도. 하지만 나는 막았어. 서희를 보호하겠다고, 아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회장은 서희를 비밀리에 숨겨주었습니다. 외곽의 작은 집에서 출산을 준비했죠. 그리고 내가 태어났어. 10월 15일. 나는 너를 보러 갔어.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 처음으로 내 셋째 아들을 안았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알아냈어. 그리고 협박했지. 회사를 무너뜨리겠다고, 모든 걸 빼앗겠다고. 그래서 저를 버린 겁니까? 버린 게 아니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서희가 결정한 거야. 너를 보육원에 보내기로. 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혼자 외롭게 자라는 게 안전한 겁니까? 서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부모 없는 아이로 놀림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습니다. 그게 안전한 삶이었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요? 돌아가셨어. 서준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3살 때 서희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나는 그녀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 아내가 막았거든.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로서 실격이야. 서준은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 자신을 버린 사람.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늙고 지친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준,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도. 서준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깐, 회장이 불렀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릴 거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왜?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서준은 방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 이후 회장은 크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한 회장은 경비실을 지나며 멈춰 섰습니다.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경비원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이 경비한테 인사를? 뭔가 이상한데.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침 서준을 지나며 눈인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짧게 수고하시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준은 불편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준 씨, 혹시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유독 서준 씨한테만.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서준은 대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추측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준이 회장님 친척 아닐까? 아니면 은인의 아들이거나. 근데 진짜 닮긴 닮았어. 얼굴 보면 확실히. 인사팀에서도 서준의 이력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보육원 출신이네. 부모 정보가 전혀 없어. 이상한데. 회장님이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지? 한 달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회장의 장남인 한지훈 전무가 서준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지훈은 40대 초반의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겨지던 인물이었죠.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지훈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신지? 경비원 한 명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신다고 들었어. 왜 그러시는 거야?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비원 신원조사 좀 해봐. 전무님, 그건 개인정보 침해가 회사 안전을 위한 거야. 만약 수상한 사람이면 어떡하게. 비서실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준, 1987년 10월생, 보육원 출신, 부모 정보 없음, 전과 없음, 고물상 근무 경력. 지우는 보고서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87년생, 그리고 보육원.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설마. 그날 저녁 지우는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경비원 서준에 대해서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1987년 아버지와 윤서희 씨 사이에 태어난 아이. 맞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어릴 때요. 어머니가 술 드시고 하신 말씀. 내 아버지에게는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고. 지훈, 저는 그냥 어머니의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진짜였군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미안하다고요? 아버지는 저희를 배신하셨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어머니와 저희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럼 그 아이는 왜 여기 있습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진실을 알았으면 떠나야죠. 왜 계속 여기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내쫓을 수는 없어. 아버지, 지훈아,
서준은 내 아들이야. 내 동생이고, 동생이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우는 주요 임원들에게 혼외 자식이 회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회장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경비원을 왜 채용하신 겁니까? 내가 채용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장 해고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한 목소리로 서준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는 서준을 보내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아들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서준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한백그룹 본사 뒤편에 작은 카페였습니다. 앉으시오. 무슨 일입니까? 회사 내에서 내 정체가 알려졌어. 서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해고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는 그래야겠죠. 서준아. 회장은 서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손을 뺐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 온 것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진실을 알았으니 떠나겠다는 거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직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 곁에 있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준아, 나는 내게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를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 공개적으로. 안 됩니다. 왜? 제가 공개되는 순간 회사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언론도 난리 날 거고요. 그건 내가 감수할 문제야.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평범하게? 경비원으로? 그게 제 자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원망할 법도 한데 원망했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원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나를 용서해 주는 거냐?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훈을 비롯한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인정하시겠다고요? 차남한 지민이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혼외 자식을 인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되고요? 회장의 아내 강숙희 여사가 나섰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미쳤어요? 숙희, 30년 전 일을 왜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나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숨기는 게 아니라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없던 일이 아니야. 서준은 실존하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 아이를 버렸어.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밤마다 서희와 그 아이 생각에 잠을 못 잤어.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무너지는 게 맞아.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진작에 무너져 있었어.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이었다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숙희 여사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만 나는 절대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전체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백그룹의 주요 임원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경비부에 근무 중인 서준.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30년 전에 태어나 지금까지 제가 돌보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이런, 회장님,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습니까?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회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건 회사가 약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아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위치를 주고 싶습니다. 위치라니요? 일단은 정직원으로 발령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차 교육을 시켜서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지훈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회사 지분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경영권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를 인정하시는 순간 상속권이 생기는 겁니다. 지훈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와 지민이가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그 아이도 내 아들이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도 아들이고 지민이도 아들이고 서준도 내 아들이야. 차별할 수 없어.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저희는 정식 아들이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마.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서준을 내 아들로 인정할 거고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거야.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회의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 내부는 물론 곧 언론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백그룹 회장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 30년 만에 밝혀진 재벌가의 비밀.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경비실에는 기자들이 찾아왔고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서준 씨, 회장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회사 경영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회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의 자택이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 서준이 태어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서준은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태어났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왔습니다. 서준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준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큰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모든 것이 서준이 살아온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2층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서준아.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호적 정정 서류야.
이걸 제출하면 너는 정식으로 내 아들로 등록돼. 서준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잖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30년을 서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한백가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준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가족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시간을 주세요. 제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기다리마. 하지만 한 가지만. 뭡니까? 회사는 그만두지 마라. 내가 원하는 부서로 옮겨줄 테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서준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주 한백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백그룹 한태진 회장은 과거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음을 인정하며 해당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 30년 만에 인정. 한백그룹 회장 혼외 자식 공개. 경영권 분쟁 예고. 서준은 누구? 보육원 출신에서 재벌가 아들로. 기사가 쏟아졌고 서준의 사진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았고 고시원 앞에는 기자들이 대기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서준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서준은 회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회의가 있어. 와줄 수 있겠니? 가야 합니까? 응. 너에 대한 이야기니까. 서준은 다시 한백가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 그의 아내 수키 여사, 장남 지훈, 차남 지민. 모두 서준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키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주세요. 어머니, 지민이 놀라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지민아.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수키 여사는 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타나면서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언론은 난리고 회사는 혼란스럽고 저는 당신 잘못이 아니란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수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들도 있잖아요. 지훈이와 지민이는요? 얘들은 평생 당신을 믿고 따랐어요. 지훈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머니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훈아, 서준 씨, 미안하지만 당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준이 침입자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서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신들 가족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준아, 회장이 불렀지만 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서준은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한백가의 그늘이 아니라 서준으로서. 안 돼. 회장이 서준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서준은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회사 전체 임직원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 서준을 정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서준은 제가 30년 전에 잃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한백가의 일원으로, 이 회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논의된 사항이, 논의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로 서준을 전략기획팀 대리로 발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 경영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지나친 처사입니다. 경력도 없고 학력도 부족한데 조용히들 하십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준은 제 아들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회장으로서 제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항의하십시오. 서준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회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준은 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너를 제대로 대우해주고 싶어서다.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습니까? 하지만 나는 원해. 회장도 소리쳤습니다. 서준아, 나는 30년 동안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아버지로서 실격이었어. 이제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회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도 괜찮아. 뭐라고요? 회사보다 내가 더 중요해. 나는 이제 알았어. 가장 소중한 게 뭔지. 회장은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준아, 나는 내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 숨지 말고 떳떳하게. 그리고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그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내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혼자 두었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서준아,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까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서준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전략기획팀에 배치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어색해했지만 서준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서준 씨, 이 보고서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네, 볼게요. 근데 괜찮으세요? 다들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서준은 자신의 위치가 어색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조금씩 동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준 씨, 오늘 회식 가실 거죠? 저도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팀원인데. 처음으로 서준은 제 시도 최계속 동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물었습니다. 서준 씨, 솔직히 궁금한데 갑자기 나타나서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원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후회해요? 아니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만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알게 됐으니까요. 동료들은 서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재벌 2세가 아니라 그저 가족을 찾은 한 사람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점점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회장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2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발표 잘했더라. 보셨어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아직 어색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준을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야.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회장은 한 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서희 1965-1990 서준은 어머니의 묘비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똑똑하고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었지.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서희는 내가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랐어. 비록 자기 곁에 없더라도 너만은 살아있기를 바랐지. 서준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지켜진 거였네요. 회장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 내가 지키고 싶었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됐어. 2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구나. 아버지도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준도 초대받았습니다. 거실에는 회장, 지훈, 지민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앉아. 지훈이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훈은 표정이 굳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아직도 내가 불편해.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동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지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신 이상 나도 너를 동생으로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형님, 오해하지 마. 이게 사랑이나 우애 같은 건 아니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알겠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줘. 말씀하십시오. 회사를 위해 일해.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백그룹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이 나섰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서준 씨. 아니, 서준아. 지민은 서준보다 5살 많았습니다. 나는 형만큼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어. 사실 너를 보면서 안쓰럽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같이 노력해보자. 서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서준 대리,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회장님 아들이라는 것 빼고도 진짜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서준에게는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내게 줄 게 있어. 회장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봐. 서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한서준, 아버지 한태진, 어머니 윤서희. 이건 정식으로 호적에 올렸어. 이제 너는 법적으로도 내 아들이야.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괜찮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회장은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준아, 아니. 내 아들아. 너를 아들로 둔 게 자랑스러워. 정말로. 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서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이나마 채우듯이 1년 후 한백그룹은 한백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서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서준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 없이 자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서준은 객석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혼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회장, 지훈, 지민, 그리고 서준. 오늘 좋은 일 하셨네요, 서준 씨. 지민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나도 인정할게.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지훈도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형. 회장은 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혼자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아버지도 있고 형들도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서준은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서준은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그날 밤 서준은 고시원이 아닌 새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이 마련해준 곳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서준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 가족 없는 청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어색한 순간들이 많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것. 상처가 있지만 치유하려 노력하는 것. 과거가 아프지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서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용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잘 자거라 아들아. 내일 아침 같이 식사하자. 서준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지. 내일 봬요.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별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준은 혼자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누군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서준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속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서준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편안한 잠을. 3년 후 한백그룹 본사 회의실. 다음 안건은 신규 사업 진출에 관한 건입니다. 서준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무였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아 올라온 자리였죠. 질문 있으신 분? 지훈 부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준 상무, 이 사업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네, 부회장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실에 모였습니다. 오늘 발표 좋았어, 서준아. 회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서준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형님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지. 오랜만에 형제끼리 모이는 것도 괜찮겠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세 형제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지민이 물었습니다. 서준아, 요즘 보육원 봉사 자주 간다며? 네, 한 달에 2번 정도요. 힘들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보여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어지죠. 너 정말 착한 동생이야. 지민이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거 이제는 후회 안 해. 저도요, 형. 지훈도 드물게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가끔은 그래. 하지만 지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너를 보면서 배웠어. 가족이라는 게 피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형님, 고마워, 서준아.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세 형제는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그날 밤 서준은 다시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다녀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있고 형들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저보고 계시죠?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감사해요. 서준은 일어나 묘지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서준아, 지금 어디야? 어머니 묘지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렇구나. 나도 같이 갈 걸 그랬네. 괜찮아요. 다음에 함께 가요.
그래. 조심히 들어와. 네, 아버지. 전화를 끊으며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히 들어오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 그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회장과 세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백그룹은 지난 50년간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회장이 연설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용서입니다. 과거에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회장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무대로 나와줄래? 서준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 셋째 아들 한서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은 제가 30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제 곁에 있습니다. 회장은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제 아들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훈과 지민도 무대로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한때 서로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준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네, 잠깐 바람 쐬려고요. 좋은 밤이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아. 네, 아버지. 행복하니?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로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나서.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서. 진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아버지. 응?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아래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중 하나인 서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연 스토리는 다음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